네, 반갑습니다. 루시아트의 장우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완에 대해서 가볍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완을 어떻게 하면 이완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완을 잘해서 집중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혹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이완의 정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은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긴장을 제거하는 것을 이완이라고 한다 라고 에튜드에서는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긴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긴장만을 제거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완은 심리적인 이완과 신체적인 이완을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심리적인 것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신체적인 이완으로 조금은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 둘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로 다룰 수 있겠죠. 이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정의와 개념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완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이라고 혹은 신체 혹은 근육으로 그 범위를 좀 축소시킨다면 이완을 설명할 때는 그 긴장과 이완 혹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상태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긴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를 이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고 불필요한 긴장이 꽉 뭉쳐져 있고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이완하지 못해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말씀드렸던 집중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크게 4개 혹은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고 늘 활용하고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긴장되어 있는 혹은 수축되고 짧아져 있는 근육을 직접 늘리는 거죠. 그래서 수축되어 있는 긴장 혹은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보통의 스트레칭이죠. 두 번째는 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호흡입니다. 호흡.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죠. 들이마시는 숨을 들이숨,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근육은 수축하고 긴장이 되고요. 숨을 내쉴 때, 즉 날숨 때는 근육이 이완돼요. 즉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수의적으로 무의식 중에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근육이 호흡에 따라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축된 근육이, 긴장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얕거나 짧거나.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신체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연습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잘 연습을 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호흡을 잘 내뱉을 수 있다면, 즉 이완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선수 혹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이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어른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슈모호흡하라는 얘기. 슈모호흡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긴장된 상태,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숨을 내쉼으로써 이완 상태를 만드는 것을 호흡을 통한 이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호흡에서는 특히 들이마시는 흡, 그러니까 들숨보다도 날숨이 내쉬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쉼호흡을 한다는 것도 그 깊이 들이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결국은 잘 내쉬기 위해서, 즉 이완을 하기 위한 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호흡에서도 조금 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쉬면서 이완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완의 방법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 그 근육의 상태가 긴장이 돼서 딱딱하게 수축되는 상태로 있다면 이것들이 늘어나거나 혹은 부드러워지거나 이완되는 상태로 상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긴장이 돼 있다고 한다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얼굴이 모래가 되어서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즉 이완된다라고 상상하는 거고요. 때로는 꿀이 돼서 쭉 늘어지면서 긴장된 근육들이 이완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의 상태를 상상해서 내 근육대 긴장된 근육들이 아이스크림이 돼서 녹는 상태, 이완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마다 이완을 돕는 상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자기에게 자기의 이완을 도울 수 있는, 이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시도해보면서 자기만의 상상 방법, 즉 이완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다면 갑자기 긴장이 됐을 때, 그때 앞에 스트레칭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호흡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몸을 늘리면서 숨을 내뱉으면서, 그리고 거기가 쭉 늘어나는 이완되는 상태로 상상을 하면서 긴장된 부분을 풀어주는 거죠. 특히 상상은 굉장히 용이한 게 보통은 우리가 긴장이 됐을 때 그 집중이 잘 안 돼서 과도한 긴장이 있을 때 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도중에는 상상을 하기가 말을 하는 도중에는 이완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더 큰 긴장의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긴장되는 순간 내 몸이 이완되는 상태를 잘 상상할 수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방해받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이완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완하는 방법은 이거를 역설적 이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점진적 이완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 이완법이라는 게 이것들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설적 이완법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즉, 근육이 긴장되는 상태, 근육이 꽉 뭉쳐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완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늘리고 이완을 돕는 상상을 해도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역설적 이완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더 긴장을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꽉 힘을 주면 이 근육이 만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 힘줘, 그만 긴장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태가 오히려 반대로 가려는 반동을 형성하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을 꽉 눌러서 꾹 눌렀을 때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고 더 이상 눌러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더 힘을 준다면, 더 힘을 줘서 긴장을 준다면 이것들이 튀어오르려는 성질,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역설적 이완법은 역설적이게도 긴장에 긴장을 더해서 긴장된 부분을 더 긴장시켜서 반대인 이완으로 상태를 반전시키는 그러한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역설적 이완법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얼굴 근육이 긴장이 됐을 때, 과도한 긴장이 있을 때 거기다가 힘을 더 준다는 생각으로 힘을 더 줘서 힘을 더 주고 있다가 푸는 거죠. 주먹을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설명드려 볼까요? 긴장이 된 상태에서 더 힘을 줘서 꽉 더 힘을 주다가 힘을 푸는 순간 이 이완되는 느낌이 손에서 찌릿찌릿하게 이완되는 느낌이 평소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처럼 각각의 근육에, 긴장된 근육에다가 힘을 줘서 이완 상태로 만드는 게 역설적 이완법입니다. 사실 이 역설적 이완법은 이 근육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심리와도 연결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인 것 같아요. 강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긴장이 돼서 몸을 떨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머리가 새하얘졌을 때도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긴장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계속 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긴장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긴장한다는 생각으로 더 긴장이 돼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더 긴장을 더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긴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도 긴장하는 행동들을 더 과하게 한다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완의 상태로 갈 수 있는 역설적 이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을 긴장과 이완을 얘기했을 때 긴장은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와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긴장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긴장된다는 얘기는, 긴장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내 마음에서 기인이 난다는 얘기. 즉, 과도한 마음을 확인하고 과도한 부분을 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긴장은 이완 상태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할까? 과도하게 긴장을 하지? 이랬을 때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나의 긴장 상태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설적 이완법을 하나만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긴장을 과도하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이 됐어요. 근육도 꽉 뭉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긴장된 상태인지 아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역설적 이완법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근육의 긴장에다 더 긴장을 주면 그때서야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구나,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구나를 자각하면서 그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이완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상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이완법은 굉장히 많은 심리 관련 혹은 상담에서도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원리는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보통은 4번째까지 말씀드리고 5번째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의 신체 혹은 심리라고 하는 이 2가지 대표되는 어떤 상태 말고도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할 때,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고요. 인도 요가에서는 차크라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7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이 에너지 센터가 확장되는, 이 에너지 센터가 빛, 진동 혹은 열 혹은 어떤 이 공간, 내 몸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연습을 통해서도 이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꽤나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리하자면 5번째 방법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 차크라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순식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완하는 방법도 혹은 이완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을 정리하면서 이완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천천히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트레이닝의 제목은 이완을 위한 트레이닝이고요. 제목은 근육 주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트레이닝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육 주시자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의 존재, 여러분들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상상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어떤 캐릭터, 무형의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나고 구체화해서 나중에 또렷한 캐릭터처럼 보여서 그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근육 주시자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이 근육 주시자의 삶의 혹은 존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의 근육의 긴장을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나중엔 더 나아가서 이완을 돕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주시자라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일상을 살면서 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수축되거나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긴장이 생겨서 집중을 할 수 없고 이완할 수 없을 때의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면 잘 되지 않아요. 근육 주시자라는 존재 혹은 대상을 아주 구체화해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연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동시에 연습한다는 거고요. 단순히 어떤 긴장 상황, 이완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연습을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육 주시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근육 주시자를 상상을 하라고 하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만났던 굉장히 좋았던 따뜻했던 선생님, 친구, 동료 혹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다면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어떤 존재, 이런 존재도 상관없어요. 그 형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목소리만 있어도 되고 혹은 빛으로만 나타나도 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제가 근육 주시자의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이런 근육 주시자를 보고 하더라고요. 마치 화면처럼 시점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3차원 혹은 위에서 아래에서 앞뒤에서 사방에서 내 모습이 찍히는 그 영상이 근육 주시자의 어떤 모습 혹은 어떤 근육 주시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인형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근육 주시자를 오늘부터 하나 계속해서 만들고요. 처음에는 흐릿하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고 뭐 며칠에 한 번 혹은 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근육 주시자를 떠올리겠지만 점차 연습을 하면서 근육 주시자가 선명해지고 나중에는 늘 근육 주시자라는 존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근육 주시자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근육을 감독하거나 근육의 긴장을 확인하고 뭐라고 하고 꾸짖고 이걸 바꾸기 위한 트레이너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삭제할게요. 그러한 존재, 강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육을 주시하고 긴장을 아주 부드럽고 넌지시 얘기해 주면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따뜻한 존재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근육 주시자를 만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근육이 긴장됐을 때, 불필요한 긴장이 생겼을 때 이걸 이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스킨십이나 접촉, 어떤 느낌과 음성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완하는 방법까지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는 이 근육 주시자가 아주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행위 안에서 존재하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대 위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이런 근육 주시자 같은 개념과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을 무의식 중에 활용하는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이 근육 주시자는 역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하고 이완하기 때문에 훌륭한 연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주시자의 개념이 분명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주시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완하는 방법 5가지를 활용해 보시고 또 때로는 연습해 보시고 이 근육 주시자를 통해서 평소에 내가 가지는 불필요한 긴장과 과도한 긴장을 제거하는 이완 상태의 연습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집중 상태와 몰입하는 상태, 그리고 삶에서 무언가를 상호작용하는데 훨씬 더 깊이 그 관계에서 깊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깊은 힘을 느낄 수 있는 좀 달라진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